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4년 저와 함께 취업 준비해서 반드시 올해 끝낼 수 있도록 합시다. 저도 자기소개서 첨삭, 필기 모의고사 특강, 면접 특강은 물론이고 서울 양천구 일자리 카페에서 또 대면 멘토링 등 다양한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교통공사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썸네일에는 23년 하반기라고 쓰긴 했지만 이거를 24년 상반기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혼용하더라도 그냥 이번 채용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지하게 궁서체로 목차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24년이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첨삭 프로그램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고 교육사항, 경험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풀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타임라인 아래 다 걸어놨으니까요. 저를 이미 알고 계시고 첨삭 프로그램도 그냥 참여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교육사항으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썸네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자기소개서 풀이는 특히나 보면 바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전히 떠먹여 드립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는 풀이이니까요. 오늘 영상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직업 상담사이자 공기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 강필승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 공기업 현직 출신이고요. 입시학원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누구를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하고 뭐 성장을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제 천직이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공기업 컨설턴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소서 풀이뿐만 아니라 필기 모의고사 제작해서 현재도 판매하고 있고요. 네, 서울교통공사 실전 모의고사 지금 판매 중입니다. 면접 컨설팅 결과도 보시는 바와 같이 198명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특히 철도 부문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성과를 내어 오고 있고요. 서류 필기 면접을 모두 다룰 줄 알고 셋 다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실력 있는 강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풀이에 앞서서 저희 첨삭 프로그램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갈 거고요. 영상 정보란이랑 고정 댓글에 오픈 카톡방 링크 접속하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1대1 채팅 참여하기 들어오시면 되는데 제발 실명으로 좀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름을 검색해서 찾아야 되는데 학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화난 튜브, 무슨 라이언 이렇게 들어오시면 연락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첨삭한 거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꼭 실명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서교공 자소서라고 전송해 주시면 제가 다른 거 안내해 드릴 겁니다. 첨삭료는 이제 5문항 16만 5천 원으로 저렴하게 진행을 하고요. 개별 문항 신청 시 3만 5천 원에 진행을 합니다. 추가로 이제 제가 첨삭을 드렸는데 요거 한 번만 더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15,000원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요. 적부인데 왜 이렇게 비용이 비싸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자기소개서 첨삭 자체에 저희 정도의 퀄리티에 이게 저렴한 편인 거고요. 서울교통공사 자기소개서의 특징은 면접까지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서류로만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면접까지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비용이 16만 5천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본인 임의로 작성해서 보내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해설 영상이죠. 풀이 영상을 꼭 참고해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반기 신입사원, 관제사, 청원경찰, 기능인재 채용을 하고요. 인원도 이번에 보면은 614, 관제는 22, 그 다음에 기능인재 23 이렇게 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전형 절차 및 일정입니다. 요거는 제가 홈페이지에 있는 걸 캡처해 와가지고 화질이 약간 안 좋은데 양해 바라고요. 원서 접수는 8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8일 18시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기시험이 20일에 있고 인성검사 이때 하고 면접을 이때 본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필기를 이때 보면요. 인성검사를 하는 거 사이에 있는 금요일에 보통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필기 결과 발표는 다음 주 금요일인 1월 26일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2월 5일에 면접을 본다는 가정하에 물론 이제 13일에 보시는 분들은 설까지 껴가지고 3주의 여유가 있지만 2월 5일을 기준 항상 처음 시작하는 분들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기 때문에 10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 그래서 면접 특강 같은 경우에 발표 당일에 모집해서 교육자료 바로 배포하고 27일 토요일부터 모의 면접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뭐 저희 프로그램 소개 여러 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모집 당일날부터 자료 다 나가고 교육 영상 다 나가고 모의 면접 진행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 진행할 거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 필기 관문을 넘어야 면접 기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필기 특강 680문항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30분 정도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우측 상단의 영상 그리고 고정 댓글 보시면은 참고가 될 겁니다. 필기 특강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신청해서 지금부터 학습하시면은 분명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사항 작성 팁인데요. 이거 상반기 때 이런 거 없었죠. 제가 이번 하반기 때 영상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진짜 보완 많이 했습니다. 자, 대학교 교육기관에서 접속해가지고 내가 수강한 과목들 리스트를 쭉 확인을 하십니다. 직무기술서 보면서 연관 있는 과목들을 이렇게 체크 해놔요. 각 과목 강의 계획서 내용이랑 직무기술서 능력 단위에 있는 지식 기술에 있는 단어를 조합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예 모르는 내용으로는 좀 가급적이면 작성을 좀 지양해주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아주 간혹 별로 안 그런데요. 면접에서 그 과목에 대해서 뭐 배웠냐고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본인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면접에서 약간 말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예 모른다 그러는 거는 가급적 작성을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목 내용 중에서도 그 내용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용 중에서. 근데 A, B, C 세 개를 쓴다면 내용에 대해서 C를 내가 잘 몰라. 그러면 이거 빼고 그냥 A랑 B만 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울교통공사 이제 지원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학교교육, 과목명 및 교육과정에 기계요소 설계라는 과목을 넣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교육 내용 뭐 이런 거 쓰는 겁니다. 기계 부품 및 시스템에 사용되는 설계 방법 이해, 강도, 강성, 진동 등 반응 차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지금 뒤에가 잘린 건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게요. 교육 시간은 1학점당 20시간이니까 얘가 5학점짜리거든요. 그래서 2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기재를 한 것입니다. 10개까지 가능하고 학교는 학교 내, 즉 뭐 고등학교도 괜찮고 대학교도 괜찮죠. 기능인자 분들은 고졸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직업훈련은 실업교육, 기능교육, 직업훈련, 직업교육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직업훈련을 쓴다면 면허 이렇게 쓰고 이런 거 배웠다고 쓰고 보통 이제 한 700시간 되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것도 방법이다. 자, 그래서 학교 교육이랑 직업훈련 요약을 하면 이 정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멈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공대분들 재료역학 기계요소 설계 이런 거 쓸 수가 있는 거고 사무직 분들도 컴퓨터 활용 능력 써도 되죠. 중국어, 경영학, 원론, 마케팅, 인적 자원 관리 이런 것들은 제가 사무직 분들 보라고 써놓은 거고요. 중국어, 외국인 응대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직업훈련은 면허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직업교육이라고 하죠. 이 사무분들은 이런 것도 듣잖아요, 많이. 다른 기관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 있으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내용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다 그 직무기술서랑 강의 계획서에 있는 거 짬뽕 해가지고 써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력 경험 사항입니다. 팀플, 봉사, 아르바이트, 단기 업무, 회사 경험, 그다음 군상을 쓰셔도 됩니다. 다만 운전, 병 이렇게 병사라고만 언급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운전 특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자기소개서에 군대 얘기 쓰면 안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병사, 운전병, 통신병 이렇게 내가 의무복무를 했다. 남자니까 의무복무잖아요. 그런 걸 했다고 티를 내지 말라는 얘기이지 군에서 소재 정말 괜찮아요. 특히 승무분들은 뭐 버스 운전한 거나 이런 거 얘기하셔도 당연히 좋고요. 기술직 분들도 마찬가지죠. 전기, 뭐 운전병에서 차량 정비한 분들이 차량직 얘기 써도 당연히 괜찮죠. 다 직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 군생활 경험 굉장히 좋습니다. 병사인 것만 티내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 있는 위 내용들을 선정을 합니다. 능력 단위, 지식, 기술, 태도에 있는 단어를 조합해서 작성하면 되겠고요. 당연히 수치화가 가능하면 수치화해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적당한 뻥튀기. 여러분들 다 이거 고지고대로 쓰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한 게 별로 없는 경우가 많잖아, 사실. 봉사활동이나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은요. 뭐 적당히 뻥튀기 하는 거 괜찮아요. 수치화 해본 적 없는데 뭐 10% 향상시켰다 이런 얘기 써도 된단 말이야. 근데 다만 너무 허무맹랑한 정도로 뻥튀기 하는 건 좀 지양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뭐 지각률이 내가 이러이러하게 시스템을 개선해서 회사 지각률이 10%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요런 건 괜찮지. 근데 만약에 이걸 구체적으로 면접 가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원래 몇 명 중에 몇 명이 지각했나요? 라고 했을 때 뭐 20명 중에 뭐 한 뭐 4, 5명이 지각을 했다. 10% 감소했다 그러면 이제 0.4명, 0.5명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수치화 시켰을 때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이거는 그죠? 이런 면접까지 고려해가지고 좀 현실적인 얘기로 뻥튀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경력사항, 카페에 1월 2일부터 1월 8일까지 제품 판매, 재고 관리, 회계 결산 이런 얘기를 업무를 했다. 직급 역할은 주간 매니저였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여기 있는 좀 이제 주의사항을 좀 잘 읽어 주셔야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증빙 서류에서 증빙이 가능한 내용을 입력해달래요. 경력사항은. 그러니까 이거 카페 아르바이트인데 4대 보험을 들어가지고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가 나오는 그걸 뗄 수 있는 경력에 대해서만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사명은 공사, 전기, 전자와 같이 입력해 주시기 바라며 회사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경험은 금전적인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거, 산학, 팀 프로젝트, 연구회, 동아리,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 재능 기부 활동이 포함된다. 라는 거고요. 지금도 다니고 있으면 마감일인 1월 8일로 입력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다 1월 8일로 입력했다는 건 지금 이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작성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경험사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근무기간은 기억나는 대로 대강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험사항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경력은 경력증명서랑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에 있는 기간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마 경력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경험에다가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학생회, 동아리, 밴드부, 마케팅 프로젝트, 동아리, 캡스톤 프로젝트. 특히 이제 공대분들 이거 많이 쓰시죠, 캡스톤? 쓰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컨베이어의 재료 선정, 설계, 해석, 제작해, 인공지능 분류 시스템 구성. 직급은 뭐야? 그냥 팀원 이렇게 쓰면 돼요. 어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나머지도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교육사항과 마찬가지로 경험, 경력사항 포인트는 뭐다? 직무기술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쓰셔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반드시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천천히 쭉 읽어보시고 본인 거 경험, 경력 정리하시고 학교 본인이 다니셨던 포탈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내가 들었던 과목 뭐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거 작성 잘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요 면접 갔을 때 중요합니다. 성실함의 척도입니다. 똑같은 지원자들이 3명이 들어와서 면접을 보죠. 서울교통공사는. 근데 누구는 교육사항, 경험, 경력사항 빡빡 다 채워져 있는데 누구는 그냥 비어있고 자기소개서 5개만 써있어요. 그럼 당연히 첫인상부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게 성실함의 척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 들었을 텐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썼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 조금 들이더라도 해봐야 이거 뭐 한두 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교육사항, 경험, 경력사항까지 다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꼭 10개를 안 채워도 되니까 한 3, 4개씩만 쓰셔도 되니까 있는 대로만 좀 써서 제출해주세요. 비어서 제출하지만 마라. 좀 당부를 드리고요. 자,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바이트가요 원래는 550자 정도 됩니다만 이상하게 얘네는 1000바이트라고 해놓고 글자 수 제한을 500자로 걸어놨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상반기 때까지 올렸던 제 자소서 예시들이 보통 550자에서 580자 정도 됐는데 이번에 500자로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말들도 담백합니다. 특히 서술어. 원래 뭐뭐 할 수 있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그냥 뭐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줄였어요. 왜 서울교통공사에 인재상에 부합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지 쓰시오입니다. 그럼 당연히 인재상 뭐에 해당이 되는지 얘기를 해주고 그 근거들, 내 경험을 가지고 왜 내가 그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써줘야 되겠습니다. 저는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에 부합합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위해 노력한 경험을 밑에서 서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뒤에 내용이 예측될 수 있도록 초반에 2가지식으로 잘 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과 상황 변화를 주시하고 분석해서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축제 봉사단 단장으로 업무가 예전보다 많아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과 상황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존 방식을 개편했습니다. 혁신이랑 개편으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 왜 내가 부합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 때문에 3일 70일에 70명에 맞춘 기존의 방식이 실정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혁신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를 할 거죠. 이런 식으로 자소서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 세분화하고 뭘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화시켰다. 사실 업무 분장이니 무전기니 소통시간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얘네가 중요한 거예요. 세분화하고 뭔가를 도입하고 효율을 높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업무별 교대 근무를 편성해가지고 혁신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교대 근무 편성 어떻게 했는지 어그로가 끌리죠. 왜냐하면 서울교통공사가 교대 근무잖아요. 교대 근무 유관 경험을 일부러 제가 가져다가 쓴 거란 말이에요. 자, 일례로 주점 야간 운영할 때는 자, 취객이랑 연관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소서가 사무직 자소서라서 그래요. 자, 남성단을 위주로 현장을 순찰 통제해서 안전사고를 좀 예방했다. 그 결과 역대 최고의 봉사단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노력을 해가지고 최고의 봉사단이라는 결과를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공사에서도 포부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환경 적응력과 이 분석력을 발휘해서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템플릿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소제목은 분량이 500자이기 때문에 좀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인재상을 가진 인재입니다. 뭐만 경험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위에랑 그 문장 구성이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구체적인 썰을 풀어줘야 돼요. 행동 위주로 얘기를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동을 하기로 생각을 했다. 행동 1, 2, 3을 해줬다. 그래서 이거를 배웠고 뭐 결과 얘기해도 괜찮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이 혁신을 발휘하겠다. 뭐 다른 것도 있죠. 인재상. 예, 걔네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구되는 역량이 뭔지, 그러니까 당연히 뭘 보면서 써야 될까요, 여러분? 직무기술서 보면서 쓰셔야 되겠죠. 노력을, 경험을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사실상 1번이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템플릿 먼저 보면요, 이게 역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량이 이래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거와 이거가 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거를 기르기 위해 아래처럼 노력을 했어요. 노력 1, 2, 3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를 배웠고요. 입사 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끝내는 거죠. 자, 이거는 차량직 자소서인데요. 차량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전기차량 유지보수 능력입니다. 직무기술서 보면은 이런 내용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다운표로 묶여있는 거 있죠? 요게 다 나와 있습니다. 왜? 빨리 고쳐야 되니까요 를 고급지게 표현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정시성을 지키는 핵심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물품 정보랑 재고를 관리함으로써 빠르게 조달해서 해결한 뒤 고장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덧붙입니다. 다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다음에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 패스트푸드 주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장 조치 능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길렀고, 이걸로 교육 매뉴얼도 제작할 정도로 제가 이해를 깊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헷갈리시는 게, 아니 선생님 패스트푸드랑 지금 그 철도 차량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사실상 철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승무분들은 직접 열차를 몰아보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나 전기 기술직 분들은 지하철 관련 시설을 직접 다뤄본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관 경험을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나마 관련 있는 경험 있죠. 내가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입사 후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응 문제로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응 얘기로 어필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관 경험을 얘기해주는 게 점수 따는데 유리하다. 물론 우리는 자기소개서 평가가 안 들어가지만 면접 때 이런 스킬로 답변을 하면 충분히 어필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직무 역량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발전소 기술직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물품 재고 관리 역량을 길렀고요. 베어링, 공구 등 작업에 필요한 재고들을 정리하고 상태를 유지했고, 부족분은 보고해서 인턴이니까 보고를 해야겠죠. 주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량 유지보수 역량을 기르기 위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발휘해서 안전을 책임지고 정시성을 지키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수미상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거는 분량이 한 470자 정도 됩니다. 예. 500자 꽉꽉 안 채워도 되니까 이 정도로 이해되게끔만 잘 써주시면 되겠고요. 직무기술서 기반으로 첫 문단 잘 구성해 주시는 게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경험입니다. 예, 경험 예시를 제가 2개를 가져왔기 때문에 좀 화면이 꽉 차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변화와 도전으로 목표 달성을 했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자, 변화와 도전이 나와야 되겠고요. 목표 달성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템플릿을 드리기보다는, 왜냐면 경험이야 너무 다양하니까 제가 각 문단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초록색 글자로 써놨습니다. 자, 공모전에 처음으로 도전했다고 합니다. 변화 나왔죠? 이론에 갇혀있던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수상을 수상했다.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해줍니다. 변화와 도전으로 공모전에 도전해서
목표를 달성했다. 우수상을 수상했다. 예, 이렇게 질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들어가 있는 거죠. 개인형 이동수단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추상적이어서 도출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왜 나한테 도전이었고 어려움이었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변화를 한 겁니다. 기존에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것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익혀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해결책을 도출을 했습니다. 한국 실정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서 고득점을 받아 수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끝났어요. 변화랑 목표 달성한 얘기가 나오고 끝난 거거든요. 그 다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죠. 공모전에 도전하기 전에는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도전을 함으로써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며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처음이라도 적극적인 태도로 도전하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 변화와 도전으로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라는 질문 자체가 이 마지막 문장을 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너가 안 해본 일을 해봄으로써 이 자신감을 기른 적이 있냐, 이런 걸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아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웹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개발자로서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고 3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수치화이고요. 수치화. 자, 어학연수원 취업 프로그램으로 웹 프로그래밍을 접했고 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일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분량 때문에 못 적었는데 그게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관련 정보를 했던 것이 아니기에 이 문장이 엄청 중요한데, 그래서 나한테 이게 도전이었다라는 걸 어필하려고 이거 넣은 겁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왔고 마침내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3년간 9개 사이트를 성공적으로 관리했고 매일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사항을 모색하는 태도로 좋은 평가도 받았네요. 결과까지 좋았네요. 자, 완전히 새로운 분야도 변화와 도전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화와 도전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4번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우리 면접반 교재에도 이 내용을 넣어 놓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자기소개서는 잘 써놔야 면접 때도 편하다라는 게 요거 때문이에요. 만약에 4번을 잘 못 썼거든요. 근데 면접장에서 갈등 경험을 물어봐. 갈등을 겪고 해소한 경험을 물어봤어요. 그때 고민되잖아. 내가 자기소개서에 너무 이상하게 적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얘기해야 될지, 새로운 소재로 얘기하면 면접관이 왜 자소서에 있는 거 얘기 안 하냐고 태클 걸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작성 잘 하자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어디서 갈등했고 누구와 갈등했고 왜 갈등이 발생했고 나는 어떤 역할이었고 왜 해결하고자 했는지, 많은 분들이 요거 놓칩니다. 왜 해결하고자 했는지를 많이 놓쳐요. 어떻게 해소했는지, 구체적으로 뭘 행동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당연히 해피엔딩이겠죠. 요 순서들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갈등 상황이라고 묻고 있으니까 왜 가장 힘들었는지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힘들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극복한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카페에서 업무 역량 부족으로 힘들어하던 신입사원을 적극적으로 도와 갈등을 극복하고 협업을 이뤘다. 내 역할이 중간 관리자였기 때문에 이 적응 못하는 애를 챙겨줄 의무가 어느 정도 있었겠죠. 애들끼리 갈등 발생한 것도 해결했어야 되는 그런 관리자의 입장이었다라는 걸 어필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해결했는지가 요것만 봐도 알겠죠. 자, 신입이 업무가 처음이라 가지고 이런 걸 모르고 얘가 소통도 열심히 안 해가지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발생했는지, 누가 발생했는지 나왔고 카페에서, 즉 어디서도 나왔습니다. 사직 이야기까지 오갈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든 갈등이었다. 나는 신입 시절 적응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 녀석을 도와주고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다. 내 노력이 나옵니다. 회의에서 이러이러한 게 원인이었다는 점을 파악을 했고요. 두 번째로 직접 코치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추가 근무하면서 하나하나 알려줬다. 해결을 위한 행동을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해피엔딩 나와야 되죠. 업무 능력 향상되었고 팀 분위기 개선, 성과 향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아래 작성 팁에서 알려드린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예시로는 오해로 비롯된 감정 싸움, 갈등의 원인 나왔고요. 해결 방법 대화죠. 협업을 이뤘습니다. 어디서? 학생회에서. 누구와? 다른 팀과죠. 우리 팀의 의도와 달리 다른 팀을 배척한다는 소문이 생겼으니까 걔네랑 갈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왜 심각했는지 내부 분열, 행사 기획이나 이런 게 아예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였다.
결속력 회복과 협업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즉, 이것 때문에 해결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편안한 분위기, 대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노력이고요. 원인 파악. 앞에 거랑 구성 똑같아요. 자, 두 번째, 이런 현실적인 여건을 설명하고 칭찬하고 후기를 나눴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오해를 풀고자 했다. 두 번째 노력. 결과까지 그냥 써줬습니다. 대화 끝에 오해를 풀었고 다시 협조하는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배운 점.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서 팀워크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다.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뭐 그렇게 막 어렵지도 않고요.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떤 행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뭐 이런 것들은 면접에서 진입 파악을 위한 꼬리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뭐 요 정도 쓰면 충분합니다. 이게 지금 그 영상으로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요. 본인 이야기로 직접 써보세요. 생각보다 잘 안 되실 겁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고요. 자기소개서가 그 뚝딱 한다고 나오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 빨리 그냥 끝내버리려고 빨리 해치우려고 하지 마시고 면접까지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좀 차분하게 고민하면서 작성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비전과 목표, 예, 자신만의 계획인데요. 쉽습니다. 사무. 자, 이런 것들을 해왔고 조직과 동반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즉, 내가 조직생활 경험이 되게 많은데요. 나는 항상 니네랑 동반 성장을 할 거다. 서울교통공사 들어와서도 동반 성장할 게 이제 나의 비전과 목표다라는 겁니다. 자, 전문성을 갖추고 확실한 업무 처리로 인정받겠다. 역무를 넘어 공사 제반 사업과 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뭐 기여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이 정도로 쓰시면 돼요. 뭐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점수 평가가 되는 자소서면 더 이게 좀 사업 관련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썼을 텐데요. 지금은 그냥 내 그 열정이나 이런 걸 어필해주는 수준으로만 써도 되기 때문에 구조화만 잘 시키세요. 구조화만 지금처럼. 자, 대표적으로 첫째 하면서 나의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업무에 대해서 꼼꼼히 학습하고 체득해서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당장 들어가서 고객님들 만족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직원이 되겠다. 결과는 뭐예요? 무한한 신뢰를 받으면서 안전하고 최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승무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내 목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로 그냥 구체적인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기랑 장기 목표 얘기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냥 바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적극 배우면서 직무 역량을 높이겠다. 어떻게? 매뉴얼을 숙지하고 사고사를 보고서를 학습해서 경험을 쌓겠다라는 거고요. 또한 선배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다 흡수해서 빠르게 업무에 적응하겠다.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내용이 되게 좋은데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다라는 겁니다. 운행이 지연되거나 민원 발생 시 충분히 있는 일이죠. 고객님의 입장에서 진심을 담은 안내 방송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정시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승무나 운전직의 주 두 그 키워드는 안전과 정시성이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필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업무 혁신에 힘쓰겠다.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인공지능, 챗 GPT 등 첨단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건의해 혁신에 기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공사에서 인재상 보셨잖아요. 혁신을 중요시하기 때문이에요. 틈새 어필을 좀 해준 거고요. 자, 분량이 얼마 남지 않아서 포부는 짧게 쳤습니다. 최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이를 마치고요. 아무래도 자소서는 500자이다 보니까 서술어에 뭐뭐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지는 표현들은 제가 최대한 다 뺐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분량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블로그 글에도 제가 똑같이 풀이를 진행을 해놨으니까요. 블로그 글로 또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블로그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그램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놨습니다. 저희 피드백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 써놨고요. 네, 대필은 좀 하지 않는다 라고 써놨는데 이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대필은 뭐냐면 그 문장을 바꿔주고 제가 써드리고 이게 대필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 소재만 알려주고 알아서 너가 써줘라 라고 하는 게 대필이에요. 그거 말고 완성된 자기소개서 보내주시면 거기 의도에 맞게 파악을 하고 좀 이거는 잘 역량이 안 드러나는 것 같은데 싶으면 제가 다시 써요 문장을. 그런 것들은 괜찮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 뚝 던져주고 노베이스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대필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최소한의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공공기관 입사할 자격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래 내용 상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예, 여기 물론 우리 고정 댓글이랑 영상 정보란도 있는데 링크 있으니까 들어와 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필승 NC에서 서울교통공사 필기특강도 오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글 그리고 저희 뭐 링크도 다 걸어놨어요, 밑에. 늦지 않았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빨리 신청해서 오늘부터 바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제 연말 연시에 좀 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초장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바로 또 이렇게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왕 하는 김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번에 원큐에 좀 끝내서 3월에 임용되는 걸 목표로 함께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또 첨삭 프로그램, 필기특강 혹은 다 합격하시고 나서 면접특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